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녁 강의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명리학에 나쁘다 하는 거, 악명 높은 거 있죠. 뭐 편인도식, 뭐 제다신약, 뭐 상관경관, 뭐 관사론잡 이런 등등 안 좋다고 흔히 소문난 거, 뭐 원진기문, 뭐 기타 등등. 이 명리학이 안 좋다는 거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기형적으로 좀 진화를 한 것 같아. 그 왜 그러냐면 대체로 10분 중에 8분이 뭔가 좀 잘 돼서 잘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10분 중에 한 7, 8분 정도는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리가 입장에서는 네 사주에 이런 게 이래서 네가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리가는 사주는 못 받으라도 얘가 왜 안 좋은지는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얘가 왜 안 좋은지는. 그리고 앞으로 또 안 좋을 거니까 또 나한테 부적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명리계를 디스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찾기 선수권 대회 같은 꼭 느낌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있어야지. 다 안 좋은 거 아니다. 이건 마치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세요 하고 있는데 계속 신문 방송 뉴스에서 코로나 백신 받고 고교생 숨져, 코로나 백신 맞고 주부가 죽었다, 백신 맞고 갑자기 3일 만에 사망한 아무개 씨 이러고 맨날 뉴스에 나와봐. 그럼 사람들이 백신을 맞겠냐고. 그러면 사람들 이미지에 백신을 맞으면 죽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한마디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와도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맞고 아무개 살아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와. 백신 맞고 아무개 죽어 이런 건 뉴스에 나와. 그러니까 상관경관 맞고 아무개 이혼 이런 것만 맨날 가르쳐. 제다신약 해서 누구 거지 이런 식으로 관사론잡으로 남자 복 없어 이런 식으로 명리계 뉴스 신문이 있다 그러면 맨날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명리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은 또 똑같은 뉴스가 나오는구나. 또 모르는 사람들 또 겁주고 현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란 말이지. 이게 좀 다른 뉴스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형평성 맞추려고. 그래서 제가 그 명리계에서 안 좋다는 사주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아니면 겁줘서 어떨 거냐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철학, 명리, 신비주의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인일까요? 편인일까요? 맞아, 편인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편인 알고리즘이야. 자, 편인하고 정인 알고리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인 알고리즘은 내가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과학을 등한시해. 그러면 나한테 과학도 좀 해봐라. 이게 정인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에 너무 편중을 하고 있으면 종종 공부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정인 알고리즘이에요. 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 너가 이쪽을 하고 있어서 이쪽이 소홀하구나.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것도 해보아라. 이런 게 정인적 알고리즘이에요.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거. 근데 편인적 알고리즘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형태가 아니라 좋아하는 쪽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래서 편이야. 편중. 그래서 편. 장점, 좋아하는 쪽을 계속 판다. 단점, 한쪽만 판다. 그래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만약에 군인 전술가, 작전을 짜는 밀리터리식으로 군인 전술가가 정인적 전법을 쓴다면 그 사람은 육해공군을 골고루 작전을 짜는 사람이고, 편인적 전법을 쓰는 사람은 특정 분야 전술의 대가인데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아무개 씨는 공수작전의 대가야. 낙하산 타고 적진 후방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는 공수작전의 대가인데 근데 상륙작전이나 도시 게릴라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젬병이야. 난 그런 거 모름. 전문가죠. 전문가 찾을 땐 편인 찾아가면 돼. 근데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좀 정인적인 사람들도 비율을 맞춰줘야 돼. 자, 어쨌든 유튜브 알고리즘은 편의적 알고리즘이에요. 당신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성적인 화면을,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신비주의적인 것에 더욱더 당신의 사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뭐 보수 또는 진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만약에 보수다. 그러면 더더욱 보수, 더 급진 보수, 더 강경 보수. 아, 이런 뉴스 가지고는 만족 안 하시나요? 그럼 이런 컨텐츠는 어떠십니까? 당신이 만약에 진보 쪽이라면 진보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네이버 뉴스란에 그래서 제가 아예 자꾸 나하고 동기 반응하고 하는 뉴스들이 자꾸 나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제 네이버 첫 화면에는 월간산 이게 떠요. 월간산. 어느 산이 가면 좋아요. 단풍이 졌어요. 당신이 안 가본 아무개 산 사진으로 가보세요. 뭐 이런 거 봐. 그래서 정치 이런 거 좀 잊으려고 이제 정치 이런 거에 속으로 관심이 있는데 딴 데로 관심을 돌리자. 자, 그 명리계에서도요. 사람이 한쪽에 꽂히면 자꾸 그와 관련된 불안증이 밀려오니까 우리 명리학을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공포에 떠는 거 말고 이런 사주는 이렇게 활용하고 저런 사주는 저렇게 활용합시다. 오늘 저는 편인이지만 오늘 좀 균형 잡힌 정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정인 강의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씨 쓰는 거랑 같은 느낌. 경상도 사람은 야, 너 서울말 쓰는구나. 근데 서울 사람은 뭐야, 저 경상도 애가 왜 서울말을 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같은 거죠. 흉내를 좀 내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사주의 편인도식 활용법. 편인도식 활용법. 한 샘플을 진짜 10몇 개, 20몇 개, 30몇 개는 잡아올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2개의 샘플을 보고 근데 이 샘플 찾다 보니까 선생님 사주도 딱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빼놨습니다. 요 다음 시간의 강의는 내 사주의 상관경관 활용법. 그 말 많고 탈 많은 명리학계의 상관경관. 이 상관경관도 아주 대놓고 하는 상관경관. 이렇게 연월관에 올린 상관경관이 대놓고 상관경관이거든요. 이런 게 다 이렇게 대놓고 상관경관 사주들 잘 활용한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리가가 제 자뻑 자랑을 좀 하자면 명리가가 재수가 없으면 명리가가 운이 안 좋으면 손님들도 운이 다 안 좋아서 와요. 다 진동하거든 같은 주름으로. 나 이제 3년간 재수 없어 그러면 이제 3년간 재수 없을 손님들이 와요. 명리가가 재수가 있으면 재수 있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명리가 사정이 안 좋으면 주로 그 사주를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이 땡겨서 오고 명리가가 운이 좋으면 보통 자기 사주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땡겨져서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주 잘 활용한 사례, 일종의 어려운 사주 잘 활용한 사례의 사주들을 제가 자주 봐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좀 모아서 드릴게요. 자, 편인도식 나빠요가 아니라 편인도식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토요일 날 보충 수업 강의를 했는데 그 보충 수업 강의 때 질문이 왔었어요. 제 사주 편인도식인데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거기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샘플들을 좀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사주 샘플을 좀 볼게요. 자, 현장에서 실감한, 실제 현장 감명한 그런 사주들의 사례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하는 사주들은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그분의 운도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 편인도식. 자, 우선 편인도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주의 편인이 식신을 극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아예 맞다이로 그냥 좋은 말 없나? 이렇게 딱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하면은 이 식신의 활동성을 억제시켜버리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런 작용이 내 사주에 들어있을 때 그래서 일명 한 줄 써머리 하면은 편인도식 밥그릇을 없다, 밥줄이 끊어지다, 활동성이 떨어지다, 하던 일이 안 되거나 건강 이상이 오거나 식신상관의 생명력이 도식, 엎어지다, 밥그릇이 엎어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되는 일이 없다.
1차적으로는 심리적 작용이 나타나서 심리적으로 하기가 싫어지고 2차적으로는 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고 했더니 일이 정말 안 되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끓으면서 아 이것 봐 해도 안 될 거라 그랬잖아 하면 계속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식신을 중요하게 쓰는 사주에서 편인이 들어와서 편인도식운을 만난 1차적으로는 천간 대 천간, 2차적으로는 지지 대 지지, 3순위로는 천간 대 지지 또는 지지 대 천간 이런 경우들이 좀 그렇죠. 1순위는 천간 대 천간으로 만나든가 지지 대 지지로 만나든가 아니면 사주 원국에 아예 붙어 있든가 운에서 편인도식이 나타나면 그 운에서 들어온 시기만 그런 것이고 원국에 붙어 있으면 늘상 평생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일종의 생활화죠. 생활화. 생활화라는 게 좀 측면이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코로나가 일상이 됐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별로 안 이상해. 옛날에는 코로나 걸려 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코로나 독감 좀 센 거 걸렸다고 치지.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나는 뭐 아직 젊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무서워서 전에는 모이질 않았는데 요즘엔 술집에도 사람 많고 거리에도 사람 많고 공연도 이제 공연 콘서트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다 꺼리낌 없이 모이죠. 야 코로나라는데 이 새로운 신종 나왔다는데 몰라 걸리든 말든 이제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된 거. 사주에 편인도식이 걸려 있으면 일상화. 편인도식이 일상화라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 그닥 크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닥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적응한 사람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의 일상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 나면 뭐 났나 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나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일상화가 아니니까.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편인격에 천간으로 투출된 건 없죠. 근데 월지가 편인이니까 일단 편인격이죠. 편인격. 편인도식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편인과 식신이 묘유충으로 붙어 있네요. 편인도식이 묘유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주의 구조 분석을 해보죠. 뭐 편인도식이 뭐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편인도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사주는 연지하고 월지에서 편인도식이 났습니다. 우선 사주 한번 분석해보죠.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긴 사주가 있는데 영원히 쓴 계획서야. 이 영원히 쓴 계획서에 어떻게 써 있나? 우선 반으로 딱 나눠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바깥 사회의 활동을 도식하고 있어. 이 사주라는 것은 이러한 연주에 이러한 월주가 있고 그 안에 일주인 내가 있으며 그 안에 나의 미래인 시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월주가 연주를 들이받으면 이게 뭐야? 여기서 여기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들이받은 거. 그렇죠? 광역 조직에서 작은 조직을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요 지역 조직에서 광역 조직을 들이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서울시의 정책을 마치 서대문 구에서 막 반발을 해버리다든가 서울시의 정책을 뭐 강남구청에서 막 반발을 하고 막 반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뭐 청와대 방침을 청와대 경호실에서 막 반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 사장단의 지시를 그 밑에 있는 부장단이 반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같은 거죠. 만약에 편인도식이 반대로 일어나면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 편인이 있으면 마포구에서 뭐 좀 하겠다는데 서울시에서 하지마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 뭐 이런 것 같은 요소죠. 그렇죠? 이사진의 결정을 부장단에서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살짝 반역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요 중간 조직이 그 윗 조직을 들이받는 거잖아, 지금. 그죠? 사주 쉽잖아. 그냥 그렇게 분석하면 되잖아. 내가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사는 사회가 그런 거야.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사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월주 사회와 연주 사회가 있는데 월주 사회 생활권, 연주 사회 생활권 밖이라고 보면 되죠. 좀 더 광역 영역.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사주는 내가 사회를 편인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보다 넓은 사회를 편인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그 윗조직의 일들을
도식, 감시, 평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소리야. 해라 마라 이러고 인허가권이 나한테 있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인성을 뭐 도장, 허가권이라 그러죠. 인허가권, 도장, 결제 도장으로 많이 비유하죠. 이 무슨 결제 도장? 식신이나 상관이 뭘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허락해주는 도장 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성은 식신 상관의 허락 유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허락해야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사회궁에 내 앞에 있는 비견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라 마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편관 조직의 행동, 편관 조직의 행동. 이거 말 되죠? 조직의 활동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해라 마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나. 지금 나는 여기서 무슨 포지션 잡고 있을까? 나. 편인 도식이고 편인 재화예요. 지금 이 동네에서는. 그쵸? 되게 웃기는 사주인데 재밌어요.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잘 모를 때 무섭지 사주를 좀 알면 재밌어. 그냥 사주가. 얘가 편인 도식하고 있는데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래 편인 도식 잘한다. 편인 도식 하지 마라. 편인 도식 해라. 편인 도식 하지 마라. 사유금. 사유합금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화가 금을 화급금 하러 들어가서 검증하러 들어갔다가 유금의 페이스에 휘말리다 내지는 유금을 추종하다. 유금의 힘이 되어주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유합금 극합 구조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극하러 들어갔다가 합을 하면서 동조하게 되는 형태. 극하러 들어갔다가 합을 해서 동조하다. 옆집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 그것 좀 하지 마 하러 갔다가 재밌다 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른다 같은 거죠. 어느 지역에 사이비 교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야 단속하러 가자 검증하러 갔다가 그 교회 신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화가 유금 검증하러 갔다가 화급금 한 통속 되었네. 한 통속만 되는 게 아니죠. 금이 잘 되게끔 내가 비춰드리겠습니다. 같은 거죠. 뭐 이런 사주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화라는 제극인도 하고 오화라는 제극인도 하는데 사유합하겠다는 거는 편인 띄워주겠다는 거고 오유파하겠다는 거는 편인 그러지 마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결정권, 편인 도식을 가세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거 재밌네 그럼 사주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하는 일이 내 사업이야. 그럼 이 사주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내 앞에 있는 인성기관에서 그 위에 상급기관에 뭐를 인허가를 검증, 평가 검증하고 있는데 그 평가 검증하는 것을 내가 평가 검증하는 거야. 꼭 무슨 느낌이죠? 부패 정치인을 조사하라고 검찰을 보냈어. 그래서 이 검찰이 부패 정치인을 조사를 하는데 그 검찰을 또 조사하라 그래. 꼭 뭐죠? 부패 정치인을 검찰이 조사하고 검찰을 공수처가 조사하고 뭐 이게 꼬리물기죠. 꼬리물기. 그러면 최종 키는 누가 잡고 있죠? 공수처가 잡고 있지. 그렇죠? 대기업을 수사하라고 검찰을 보냈고 그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공수처를 내보낸 거잖아. 그럼 최종 승자는 누구야? 공수처지. 이렇게 되면 이거죠. 이거. 금이 이게 그러니까 사주가 죄다 극관계야. 극관계. 얘가 얘를 극하고 나는 얘를 극하고.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요만한 동물이 조만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랬더니 그 뒤에서 이따만한 동물이 다 잡아먹고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요 금이 목을 극하고 있는데 화가 또 금을 극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금 편들어주기도 하고 유금 그러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재물활동이 될 것이며 그 재물활동으로 나 회사 차릴 거다. 그렇죠? 그럼 이게 평가인증기관 사주라고 편인도식 검사하는 사주다. 편인도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 검증, 인증하는
뭐지? 정치인 조사하는 검찰을 조사하는 공수처. 뭐 그런 느낌. 가끔 액션 영화에 B급 액션 영화에 보면 흔히 나오는 아무개를 죽이려고 킬러를 보냈어.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킬러를 죽이려고 또 킬러를 보냈어. 뭐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 보고 얘 죽여라. 잘했냐? 그럼 얘가 와서 너도 죽어라. 꼭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사주가 지금 나이가 김효년생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교통공학과 재학 중.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있는 학교를 졸업을 해서 뭐 관련 진로를 잡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에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일명 관살 혼잡이죠. 천간에 관성이 두 개가 정관평관이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오리지널 관살 혼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살 혼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천간에서 관살 혼잡이 있는 게 오리지널 관살 혼잡. 그 다음에 지지에서 평관정관이 있는 거는 사실 그닥 관살 혼잡으로 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는 정관, 아래는 평관 이러면은 이거 관살 혼잡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제일 확실한 거는 천간에서 정관, 평관이 딱 대비되어 있을 때 얘기인데, 이렇게 인생 전반부에는 사회적 평관, 인생 후반부에 나의 정관 이러면은 요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사회는 평관적 마인드의 사회인데 인생 후반부에 나는 정관적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는 특수 조직에서 일을 하라. 근데 내가 일하는 부서가 그 특수 조직의 활동을 평가, 인증, 검사하는 곳에서 일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평가, 검사, 인증이 제대로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평가, 검사, 인증하는 일을 하면 되죠. 편인이 식신을 허락할까 말까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잘 검사를 한 건지를 또 확인하는 재성이니까 확인하는 거잖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자. 너의 그 평가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 보자. 너의 그 허가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는 특수조직에서 특수조직 기관에서 인허가 평가해주는 일을 하라. 편인도식 하면 무슨 직업까지면 좋아요 그러는데 직업 되게 많아요. 크게는 평가, 인증, 허가. 평가, 인증, 허가. 편인도식. 식신의 활동을 깐깐하게 조사,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 돼야 제가 IT 뉴스를 잘 보는데 요즘에 IT 관련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뉴스가 전기자동차 회사 또 망하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와요. 제2의 테슬라라는 이름이 붙기만 하면은 다 망하더라 같은 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최근에 제2의 테슬라라고 알려진 중국의 아무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 파산했다. 근데 파산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수조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서 전시차 한 대를 만들어서 이 차를 양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혁신적인 전기차다 했는데 전시차 한 대 만들고 양산하지 못하고 그 수조 원대야, 수천억 대도 아니고 수조 원대의 투자금을 싹 다 날리고 파산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왜 파산했나 봤더니 그 회사가 돈을 물 쓰듯이 썼다. 회식하는데 80억을 썼다. 300명 회식비 80억. 미쳤죠? 떡볶이 캐리어를 먹었나? 80명 회식하는, 200~300명 회식하는데 80억 썼다고. 아무도 그거를 제지하거나 검사하거나 검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 회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 회사 조직의 식상 활동을 평가, 검사, 인증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의 편인도식은 식신의 활동을 깐깐하게 평가, 검사, 인증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역할들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나라에서 터널을 지을 때, 터널을 뚫을 때, 뭐 환경인증 평가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터널을 뚫는 게 타당한지, 도로를 내는 게 타당한지, 다른 지역에다가 터널을 뚫거나 다른 곳에 도로를 내는 게 타당한지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다가 그 경제성 조사 같은 거 맡기죠.
보통 군대에서 무슨 신무기 만들 때 지금 요즘 밀리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몇 년에 걸쳐서 전문 인증기관에